여기 한 분이 물어보시네요. 빚은 재산의 몇 프로가 필요한가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뭐 옛날 같으면 좀 많이 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집을 사거나 뭘 할 때는 빚보다는 내가 원금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지금은 대출을 내가지고 투자처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투자처로 활용할 때는 내 돈이 80, 90%를 갖고서 움직여야 되는 게 지금 현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는 10%만 갖고 있어도 프리미엄이나 갭으로 인한 금액으로 소득을 보았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 돈 자산이 좀 많아야 안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때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매는 대출 80%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이 경매 참 저희가 사실은 경매에 대한 이야기 잘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경매에 대한 학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제가 경매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집도 그렇고 여러 뭐 사게 산다고 이러는데 사게 사가지고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고 그리고 대출을 끼가지고 뭔가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저도 부동산 하고 있지만 요거 10일 뒤에 20일 뒤에 요거 딱 매매될 거니까 요거 딱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리하게 이렇게 덤벼들 때가 있는데 그게 한번 내하고 뭔가 아다리가 딱 안 맞아 떨어질 때는 공경에 취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큰 금액들이 단번에 잘못해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경매는 조금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까지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웠다는 얘기네요. 네, 물건에 따라서 다 들립니다. 이거 그냥 80%인데 뭐 이런 게 물건에 따라서 달리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물건인지 어떻게 되는지 대출이 뭐 어느 정도 그거를 하는 건지 그런 거를 확실하게 제가 알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본 결과 무리하게 뭔가 했을 때는 내한테 상당한 타격이 올 때도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리를 안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후배가 거의 대출로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두 채 분양 받았는데 처음에 월세 잘 나오다가 지금은 둘 다 공실에 관리비까지 거기에 대출이자도 이러는 경우가 제일 난감한 부분 아닌가요? 그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게 투자처로서 너도 나도 한때 그는 트렌드로 인해가 바람이 또 확 불어나갔죠. 근데 뭐 소화 상태가 된 거죠.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소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고 뭐 옛날에는 3년 이상 가 있지 말고 3년 안에 또 대팔아치기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게 뭐 그리 말처럼 그렇게 퍽 대팔아치기 하기가 쉽나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좋은데 안 되면 이게 지옥인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그래서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은 분들이 그 입지나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게 나중에 돈 됩니다. 내가 뭐 2천만 원 투자했을 때 전세 내주고 뭐 여러 가지는 숫자학적으로 다 따졌을 때는 분명히 덕을 봅니다. 근데 이게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이 나가다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원래 내 하나밖에 없던 오피스텔 옆에 더 좋은 오피스텔 그러면은 또 옮겨가게 되고 그거는 휘발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건물이 나오면은 그런 데를 자꾸 옮겨가게 돼 있다 보니까 투자처로는 그러는데 자기 돈 가지고 다 했으면 또 괜찮은데 대출까지 냈다니까 상당히 그 애물단지로 남아있겠습니다. 한 분이 그러셨어요. 너무 욕심나는 땅이 있어서 제 돈과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요번 달에 6차선 도로 공사 시작하고 사거리가 생긴다고 하네요. 너무 기뻐요. 언제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네요. 보상해줄 때 되면 보상 안 해줄 수 있습니까? 도로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내 땅 가까이 오게 되면은 보상이 나옵니다. 가까운데 먼저 보상하고 또 보상하고 이렇게 쭉 한꺼번에만 쭉 보상이라고 하는 게 1차, 2차, 3차 이 구간마다 이렇게 보상이 해 나갈 거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왠지 이분도 땅 고수일 것 같은 느낌이 드시네요. 좀 많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수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월급쟁이들이 보험 때문에 목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실비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험을 정리해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적금 보험도 있거든요.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보통 은행보다는 그 10년이면 10년 그 기간 동안 돈을 넣었을 때 이율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적금 보험도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뭐 이래서 하면 저도 마음이 약해가 들은 건데 체계적으로 딱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들으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은행에다가 너무 길게 이렇게 하는 거는 못 갑니다. 그냥 단기 2년 저는 1년짜리 좋아하고 3년짜리 좋아하는데 3년도 좀 길더라고요. 3년 내에 1억 모으는 거를 한번 도전해봤다가 성공을 했는데 결코 세월은 빨리 가는데 내한테의 3년은 결코 짧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 목돈을 만드는 거를 좀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일반인들 돈과 현금 갖고 있으면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어찌 그래 잘 나가는지 돈도 이래 적금 타기도 전에 돈 나갈 일이 벌써 생기가 있는 경우도 저만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땅에다가 적금을 부어놓는다 하는 편인데 그걸 왜 그러냐면 적금은 진짜 깨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진짜 내가 얼마든지 깨려면 깰 수 있고 내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1년까지 무조건 넣어야만 네가 1년 뒤에 받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1년까지 돼요. 근데 1년 하시다가 뭐 안 되면 중간에 중도 해지하셔도 돼요. 이게 언제든 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참 그리고 뭔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게 뭐 틀어지도록 뭐 신이 시험한다고 해야 될까요? 자꾸 틀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잘 지켜내기가 의지하고 상관없이 힘든 상황들이 많이 닥치고 많이 일어난다는 것만 하고 오늘도 뭐 당신의 빚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고 잠깐 새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더더 많이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 좋은 날 되세요. 네, 행복한 부자가 되는 하루가 되세요.